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과 충청권 상승세에 힘입어 1년 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올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상반기 분양 물량이 급감하는 등 향후 공급난 우려가 확산하면서 기존 아파트 값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 자녀를 기준으로 하던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주택 특별 공급 등 양육, 교육, 주거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가 석 달 연속 전달 대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주택 매매 시장 심리는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에 주택 매매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뜨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저 얘기야. 아직은 못 믿겠어. 이런 반응들 참 많이 보이시는데요. 그런데 이번 매매 심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매매 심리가 바로 수도권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승 전환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분위기 변화는 이 국토연구원이 매달 집계하는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를 통해서도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국 1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꿈틀거리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반응이 언제까지 좀 지속될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생방송으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함께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이제 앞서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집값이 이제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거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요. 국지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상승 폭이라든가 하락 폭이 굉장히 편차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건설업체가 월간 이 부도율이요. 월간 3배가 증가를 했답니다. 부도율이 30% 증가한 게 아니라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이제 300%가 이 증가를 했다라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 빚을 내서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지어놨는데 미분양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돌질 못해서 부도 처리가 된 건데 이런 거에서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은 측은 높은 측은 필요성이 증대되는 쪽들은 점점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다가 집을 사놓지 마시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줄어드는 판국이니까 실제 인기가 많은 곳들 특히나 어떤 전국을 지금 중점으로 두지 마시고요. 수도권이면 수도권, 서울에서도 지역별 이렇게 좀 국지적으로 들어가서 개별성들을 강조해서 수요가 많은 쪽들, 수요가 적은 쪽들 이렇게 구분하는 눈을 좀 키우시고요. 그러면서 양극화에 대비하시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 1:1 상담을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머지 시간 동안 부동산 고민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 5일 동안 색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제가 그 충남 당진에 네. 새로 지은 그 동부 센트레비를 21년 초에 이제 조금 돈을 주고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가격이 내려가서 네.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잘 거래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거 아파트를 그럼 거주하실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여유 자금이 있어서 어디다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당진이 좀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네. 검색하다가 거기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럼 거주는 안 하시고 지금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신 상황이세요? 아니요, 지금 이제 9월 8일 입주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전세를 줘야 할지 아니면 지금 엄청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좀 알겠습니다.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네. 신축 아파트 입주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충남 네, 네. 당진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계속 좀 가져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매매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네.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네. 당진에 있는 동부 센트레빌이면은 그 수청지고요. 네. 네.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그냥 좀 여유 좀 있어 어찌다 할까 고민하다가 아들이 검색해서 거기 네. 뭐 신축 짓는 게 뭐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알아보고 네. 뭔가 서둘렀던 것 같아요. 자녀분은 아드님 한 분이세요? 아니요, 딸도 있고요. 그럼 남매 키우고 계세요? 네네. 아드님이 큰 아들이세요? 아니면 둘째세요? 둘째요. 둘째요. 그럼 네.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 그죠? 네네. 귀한 외아들이 했으니 화도 못 내겠고, 그죠? 네네네. 네, 참 답답하네요. 뭐 일단 여기 일대 현대 제철이라든가 각종 뭐 이런 여기 주변에 요 위에 산업단지 있잖아요. 국가산업단지들도 있고. 네네네. 여기 혹시 뭐 신랑분이 남편분이 근무하시든가 아드님께 아니요, 연고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온리 투자신데 네. 그냥 이쪽은요. 네. 말 그대로 실거주 아니면 네. 비전이 없어요. 투자 쪽으로는. 네. 25년까지 이제 앞으로 내년, 후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근 6년 동안 네. 6년 동안 계속해서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량 폭탄이에요, 폭탄. 물량이 이렇게 좀 뻥 터질 수도 있는데 이거 해소 기간 없이 6년 동안 계속 차곡차곡 물건만 쌓이는 거거든요. 네. 그 주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막 이제 증가되고 세계 경기가 좀 풀려가지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거니까 이쪽에 이제 제철이라든가 뭐 이런 철판, 금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수출이 되면서 이쪽에 회사들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네네네. 미국 같은 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네. 또 금리도 올리고 하니까 그래서 소비들이 막 위축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냉장고도 사고 뭐 자동차도 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어려워.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있으면 그런 물건들을 우리나라가 만들어 갖고 다 수입하는 건데 수출하는 건데 네네. 그냥 아예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곳에서 우리 걸 사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여기 다 몰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인원을 감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집은 계속해서 지은 거예요. 그럼 이거 해소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이 동부 센트레빌이요. 네. 집을 굉장히 잘 졌어요. 네. 그러니까 잘 졌다는 것보다는 뭐 제가 두드려 보진 않았지만 무슨 소리냐면
내부에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네네네. 뭐 수영장도 있더만요. 제가 여기 당진에 뭐 이래서 네. 한번 여기 뭐죠? 대산 쪽에 해수욕장이 뭐가 하나 있었는데 그쪽에 짧게 좀 갔다가 오면서 한번 들러봤거든요. 네. 그 집으로 개 못 준다고 이렇게 가갖고 또 제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네.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동부 센트레빌이 여기에다가 수청지구에다가 주택을 공급한 그 어떤 이유는 여기 당진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래는 서산 쪽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네. 해서 이쪽을 포함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택 단지를 좀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21년도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사셨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 한참 좋을 때야. 네, 맞아요. 예, 이때 분양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20년, 21년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한참 부동산 경기 좋고 집값들만 빵빵빵 올라가고 있을 때 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분양가 자체도 뭐 그 주변에서는 부동산 쪽에서는 뭐 싸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코 싼 가격 같지는 않은데 아, 일단 내부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잘 해놨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불호 중에 호가 많을 것 같아요.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네네. 그런데 시청자님의 입장에서는 안 맞는 옷 입는 거지. 네. 여기 아무 연고 없이 그냥 투자로 온리 투자로 들어가 갖고 이걸 얼마나 갖고 계실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는 이 돈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적어도 이 계속해서 공급이 25년까지 이어지는데 네. 이 공급되는 것들이 해소하는 시간이 한 4, 5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네. 짧게 잡아도 그러면 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거주하면서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제 궤도에는 뭐 들어설 수 있겠죠. 어차피 내가 사는 집이니까 거주하는 집이니까. 네.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투자로 들어가신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이건 손절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믿고 계속 덧붙여 들어가다가는 되게 힘들어집니다. 아, 나중에 손해보고. 빠져나오기도 힘들 거고. 아, 그래요? 네, 보고 매도하라는 얘기죠? 매도를 하셔야 되죠. 아, 네.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다른 거는 독산 삼동에 예전 이름 아파트라고 나홀로 아파트 하나 있어요. 네, 괜히 제가 안 물어볼 걸 물어봤나? 아유, 너 이제 2017년도에 샀는데, 싸게는 샀는데, 네. 그것도 조금 살짝 고민되더라고요. 지금 전세 주고 있긴 하거든요. 어떤 아파트예요? 그 신도 부리는 옆에 예전 이름 아파트요. 신도 부리는 독산 뭐- 삼동, 금천구, 네, 독산 삼동, 네. 예전 이름 아파트요. 예전에 이룸 아파트예요? 네네. 아니면 예전 이룸? 네. 저는 예전 아파트 이름이 이룸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라 예전 이룸 아파트네요. 네네. 2003년도에 지어지고 49세대네요. 네. 네. 35평 갖고 있거든요. 전세 놓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 중에서 제일 큰 거 갖고 계시네요. 네. 와, 제가 처음 보는 아파트인데 잠깐만요. 49세대에 2003년에 준공을 했고 네네. 용적률은 지금 246%를 찾아 먹었고 아, 면적이 보니까 52제곱미터부터 105제곱미터까지 네. 골고루 다 갖추고 있네요. 네네. 좋은 말로 골고루 갖추고 있다라는 거지 통일성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드러난 우리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력서인데 우리 예전 이름의 아파트를 좀 보면 일단 그냥 입지는 조금 이따 보고요. 네. 얘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2003년이니까 시청자님이 혹시 이제 뭐 재건축을 기대한다라고 하시면 네. 아직은 먼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먼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찾아먹은 용적률도 많고 아, 그리고 세대수가 일단 너무 작고 하다 보니까 깔고 있는 토지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고 일단 저는 이건 재건축 진행되기가 거의 불가능이에요. 네네. 그러면 리모델링을 좀 봐야 될 건데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일단 면적 자체가 너무 다양하게 퍼져 있어. 그래서 각자의 요구사항이 너무 개별성이 너무 커갖고 통일이 안 될 거거든요.
네. 이건 리모델링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정비 사업 쪽으로는 왜냐하면 혹시나 재건축 바라보고 또 개발 바라보시고 하셨을까 봐 네. 한번 본 거거든요. 근데 그쪽으로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냥 한번 입지를 또 한번 볼게요. 입지를 보면 예전 2룸 아파트가 요 자리인데요. 여기 문성초등학교 위에 신도 브랜뉴 위에 네, 바로 옆에요. 예, 일단 잡히거든요. 여기 조그맣게 네. 일단 새로 생기는 신독산역인가 여기 신안산선하고도 거리가 멀고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도 거리가 먼 애매한 위치에 있네요. 네, 중간에. 예, 역세권은 아니고 이제 비역세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런 쪽들은요. 이쪽에 독산동이라 이게 아래쪽에 저기 시흥동 같은 경우들은 지금 이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정비사업 신통기획이라든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굉장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독산동까지는 아직 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우리 아파트가 예전 이름 아파트가 제 가격을 받기 위해선 얘네들이 이제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기획을 해서 이 주변이 재개발이 돼야 돼요. 힘들죠, 근데. 네? 거기 힘들겠죠. 아, 그런 힘든 게 재개발은- 아니고요. 네. 힘든 게 아니고 노후도가 맞고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진행은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 아쉬운 점이 뭐냐면 비역세권에 여기 신도 브랜뉴 아파트가 물론 지어진 지는 20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세대 수도 한 350세대 가깝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전 이름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개발될 수 있는 건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피가 잘 붙고 아파트가 재계약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대표적인 게 신도 브랜뉴인데 얘네 가격이 지금 24평이 6억 정도에 잡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서울 웬만한 빌라 신축 빌라 가격이에요. 네, 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2개 매도하시고 네. 그냥 좋은 투자처 딴 데로 갈아타시는 게 빨리 손절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환급도 못 해요, 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좀 받아봤다면 또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데 어쨌든 매매를 하는 것,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라는 말씀 알고 계시죠? 손절하시고 다음 투자는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네. 부모님한테 받은 건데 서대문구 홍제동에 네, 광산 맨션이라고 작은, 옛날에는 맨션이라고 불렀죠. 네, 예, 예. 거기에 작은 평수를 갖고 있는데 네. 너무 좁아서 살 수는 없고 지금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집이 73년도에 지은 거예요. 네. 근데 그 홍제 역세권이에요. 역은 가까운데 그 앞쪽으로는 다 재개발이 됐는데 이쪽 뒤쪽으로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지는 오래됐는데 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나.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말씀 주신 서대문 홍제동의 광산 맨션 오래된 아파트를 이걸 좀 네네. 거주하기는 힘든데 투자 목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지 예, 예, 한번 예. 전문가의 아니면 시각으로 팔아야 되나.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홍제동의 광산 매션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네. 네, 여기 그 센트럴 아이파크 바로 맞은편에 있네요. 네, 네, 네. 네. 세대수 작고 굉장히 이제 오래됐고 지금 뭐 50년 가까이 이제 됐네요. 예,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글쎄요. 여기는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네.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단점이 그냥 딱 나뉘거든요.
예. 일단 장점을 먼저 보면 예. 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예, 예, 예. 여기서 가깝다 보니까 얘는 역세권 개발을 병행해서 주민들이 예. 개발 의지를 갖고 좀 으쌰으쌰 되면서 주민들이 내 재산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좀 진행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의 완전 랜드마크로 해갖고 제일 비싼 아파트 1등 아파트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홍제역에서 바로 350m 반경 안에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센트럴 네, 네. 라인파크 바로 위쪽으로 해서 네. 이렇게 구역은 이제 정하기 나름일 텐데 요 앞에 홍제 시장 있잖아요. 예, 예, 예. 요 시장은 지금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시장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요 앞에는 그래서 역세권 개발로 반경이 충분히 나오니까 요즘 뭐 역세권 개발이 난립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끼리 좀 이렇게 뭐 어떤 뭐 반상회 옛날 말로 반상회를 하건 아니면은 무슨 뭐 이렇게 모임들을 좀 만들어서 주민 설명회 같은 걸 해서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뭘 좀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으면은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홍제동은 특색 자체가 도시가 저 위쪽으로는 북한산이 있잖아요. 네네. 북한산에 여기는 인왕산, 아래는 안산, 왼쪽에는 백년산 이렇게 산등성이에 딱 갇혀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 확장성이 거의 없어. 그래서 역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쪽, 특히나 업무타운 쪽으로의 연결성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집값이 레벨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홍제역에 붙어 있든 무학제역에 붙어 있든 이렇게 역에 붙어 있을수록 그 가격 차이가 편차가 엄청 커지는 지역이에요. 아.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홍제역에다가. 예, 예, 예. 그러면 제일 비싼 아파트 되는 거야. 지금은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가 1등 아파트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더 가까이 이렇게 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또 있어. 단점. 단점이 뭐냐 하면 예. 과거에 서대문 프루지오부터 해서요. 예, 예. 여기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해링턴 플레이스 이런 것처럼 여기가 홍제 1, 2, 3구역이거든요. 예. 얘네들 재개발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재개발할 때 얘네들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 이주들을 많이 한 지역이야. 이쪽 지역이. 아. 원주민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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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셀지 저는 의문이 되거든요. 떨어지는구나. 그렇죠. 되면 되게 좋은데 굳이 뭐 귀찮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뜻이 맞는 분들끼리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차피 그 제시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번 동의서도 진구하고 하다 보면 지금 갖고 있는 지금의 가격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매도 전략 세우셔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내 재산 내가 누가 우리 재산 불려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고. 여기 딱 역세권 개발하기 좋은 딱 블럭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거를 네. 개인이 하지 않고 이 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게 개발 이렇게 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시에서 그게 모아타운이에요. 아, 그게 뭐 하다? 네, 그게 재개발이고. 아. 여기 자체를 뭐 이렇게 개발하고 뭐 그런 건 없고. 아, 그런 건 없고. 네. 노후도가 자체 되니까 주민들이 내에서만 해야 자체적으로 되네. 개발을 제한을 해야 돼요. 지자체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주민들의 이제 참여 동의가 의지. 가장 중요하네. 참여 의지가 참여 의지를 중요하네요. 빨리 만들어서 굳이 집 짓고 안 살아도 돼.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주택 가격이 뛴다고요. 그때 매도 전략 세우시라고. 지금 팔기에는 억울하잖아. 돈도 안 되고.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지적으로는 어쨌든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소유자분들께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시다가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해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상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저는 상가를 하나 살까 하는데 네. 전문가님 좀 조언을 듣고 하려고요. 네, 상가는 이렇게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좀 보시는 거예요?
네네. 이제 제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월세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좀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네. 네 7호선 그 신풍역 네. 역 바로 앞이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전문가님 한번 저는 이제 또 아무래도 잘 몰라서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은퇴 이후에 월세 소득을 목적으로 좀 보셨던 네. 상가가 7호선 신풍역 바로 앞에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 정확한 네. 상담을 위해서 주소나 아니면 상가 네네. 이름 같은 걸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아파트 그 바로 신풍역 앞에 레미안 에스티움 아파트라고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 아파트에 이렇게 구분 상가입니다. 아, 아파트에 상가를 보셨어요. 말씀 주신 네네. 신풍역 근처에 레미안 에스티움 구분 상가를 월세 받을 목적으로 수익형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지 소장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방송 반갑습니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은퇴를 앞두셨고 그래서 이제 수익형을 좀 갈아타시려고 보시는 건데 네네. ST움 아파트 여기 신길 뉴타운이죠. 네, 네, 이 앞에 있는 뉴타운이- 이제 구분 상가 그럼 아파트 근린 상가를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까우면 신풍역 쪽에서 가까운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바로더라고요. 바로면 네, 상가가 이렇게 뭐 111동, 112동 뭐 이렇게 있는 그런 쪽에 있는 네네. 그쪽 게 A동 상가겠네요. 상가. 네, 맞아요. 네네. 좋습니다. 일단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상가하면 되게 접근들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첫 번째가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걸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되고 네. 두 번째인 게 이제 간접적인 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네.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건 이제 직접 물건이나 입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먼저 네네. 일단 쭉 보시면 이쪽이 배우 상권이 있잖아요. 배우 상권. 네. 배우 상권이 신길 뉴타운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아, 네. 이 신길 뉴타운이 과거에 저층 주거 지역을 좀 고급 중산층 이상 들어올 수 있게 신축 아파트 타운으로 쫙 만든 거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주머니 사정이 좀 좋은 분들이 물갈이가 됐다는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소득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상권에서는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배우 상권, 그러니까 배우 소비 세력이 있는 상황인 거고 네네. 두 번째로는 역세권이라는 말이에요. 네, 바로 역 앞에 있는 네, 상가더라고요. 역세권이니까 뭐 저기 뭐 네. 이런 오픈된 저 강남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고서는 이런 좀 지방 이렇게 지역적인 네. 메인 스트리트가 아니라 이렇게 좀 지역적인 곳에 있는 아파트 근린 상가 더군다나 아파트 근린 상가가 네. 역에 이렇게 거의 가까이 역세권에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입지인 거예요. 아, 이런 거 찾기가 네네.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파트 근린 근데 상가 상가가 입장에서 좀 봤을 때. 많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그쪽에 상가가 좀 많이 있어요. 상가가 네네. 보시면 네. 이 단위 면적당 거주하는 어떤 배우 소비 세력에 비해서 네. 상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 네. 상가가 여기는 제가 지도를 좀 확대를 해봐야 되는 저 위쪽에 보시면은 그 사러가 사거리 있잖아요. 예, 예, 맞아요. 신길 뉴타운의 메인 상가 지역은 그 위쪽이에요. 저 위쪽. 근데 거기는 여기서 좀 멀어서 글쎄, 그래서 저도 그쪽에도 드리는 갔었는데. 말씀이라고. 아, 거기는 네. 메인 상업 지역이라고 따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그쪽은 지하철역에서도 멀고 또 이렇게 접근성 자체가 떨어져서 거기 지역적으로 그냥 상권이 거기에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 활달하게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상권이 확대가 될 수가 없다고요. 아, 네. 오히려 거기 있는 상가의 어떤 모자람, 상권의 좀 아쉬운 점들을 이쪽 네네. 신풍역에 있는 요 상가들 근린 상가가 채워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여기에 생기는 바람에. 아,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여기가 지금 신안산선역이 또 신풍역에 쓰잖아요. 추가적으로. 네, 그런다고. 지금은 부동산에 7호선이 동쪽에서 서쪽을 동서 방향을 해결해주고 있다라고 했으면 네네. 신안산선은 남북을 또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네. 저 아래쪽부터 서울역 쪽, 영등포, 여의도 이쪽으로 해서. 네. 그러면 동서남북 양쪽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상권, 이 신풍역 쪽에 있는 우리 아파트 상권 쪽으로 일단은 좀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동서 쪽에서 남북 쪽으로 확대가 되는 거니까 사방으로.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찾아 들어오기가 좋은 거고요. 네. 보시게 된다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이쪽 신길 뉴타운에 어떻게 보면은 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네. 이 신풍역 주변으로 해서 네네. 뭐 청년주택이니 지역주택조합이니 역세권 개발이니 해서 신축으로 아파트들을 막 짓고 있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공동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상권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가치가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요 112동 요 라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면 네. 요렇게 역세권하고 요거는 좀 첨언인데 이왕이면 요 역 바로 앞에 있는 걸 하든 네. 저는 역 바로 앞에 거보다는요. 여기 네네. 보니까 여기 횡단보도가 네.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예. 버스 정류장도 횡단보도도 보이고요. 네, 맞아요. 그쪽에 상가예요. 네, 근데 버스 정류장이 역에 좀 더 네. 앞에 있으면 버스 정류장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횡단보도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역으로 나와서 바로 요 횡단보도 있는 요 라인, 그러니까 횡단보도 근처 라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한번 이쪽에다 어차피 네. 마음을 먹으셨으면 네네. 요 역세권을 네. 커버하면서 횡단보도까지 있는 그래서 사람이 좀 지나가다가 정체해서 간판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쪽에 자리를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두 번째 간접적인 요인은 뭐냐면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네. 너무나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진짜 진정한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예, 예. 이런 분들이 앞으로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네. 네. 젊은 사람들도 지금 취업문이 엄청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취업하고 싶어도 그냥 막말로 조금 세게 말하면 쫓겨나는 거거든요. 일터에서. 네. 네. 그런데 평균 수명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렇다고 보면 형식적인 은퇴는 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은퇴는 아직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더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 막말로. 그잖아요. 그쵸. 수명이 네, 늘어났기 네.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으로 살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금융소득이나 네네. 임대소득으로 전환을 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네. 그런데 네네. 금융이나 임대 중에는 막말로 돈이 많으면 네. 그냥 금융소득해서 네. 이자 받아서 그 이자로 생활하고 내가 벌어놓은 돈이 많으니까 거기서 끄집어내서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금융소득은 주로 대부분 내가 있는 돈에서 불어나지는 않잖아요. 이자를 내가 쓰는 거니까. 네, 이자가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맡겼어. 근데 이 돈이 네. 늘어나는 양만큼 내가 뽑아서 쓰는 거니까 네, 맞아요. 원금은 그냥 네.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임대소득은 내가 사놨던 건물에서 임대료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네. 임대료를 내가 갖다 쓰는데 얘 자체는 가치가 상승을 해. 네. 그러니까 얘 자산 자체가 커진다고. 네네. 그래서 임대소득이 훨씬 중요한 거라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쓰시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어차피 뭐 일터를 잃으셨으니까 네. 새로운 임대소득을 창출하는 거를 생각을 하셨다면 찬성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아파트 근린 상가는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저는 상가는 진짜 상가를 추천해드리고 아파트는 아파트를 해드리는 건데 네. 이 지역 자체는 상당히 앞으로 상권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그래요. 네. 신길 뉴타운이라고 해서 이 뉴타운이 굉장히 커질 건데 메인 상권은 여기 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실제 네. 역하고 새로 여기 생기고 아파트들이 더 지어지고 하는 건 이쪽이란 말이야. 네네. 그러면서 탄탄하게 여기 바로 근접해서 지금 1차적으로 신길 뉴타운이 완성된 여기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파트들 입주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메인 지역으로 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네. 뭐 직접 장사를 하시거나 직접 뭐 운영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일단은 다른 일을 하셨으니까 임대소득으로 좀 전환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네. 너무 지금 현재 수익률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요. 앞으로 네. 5년, 10년 뒤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서 네. 일단 지금 현재의 수익률보다는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그런 어떤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상가를 고르세요.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보셨던 방향으로의 상가 투자 찬성 의견 들으면서 그 상가 중에서도 조금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투자 가치 높일 수 있는 상가 고르는 법도 안내 드렸으니까요. 잘 찾아보시고 또 현명한 투자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80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고양시 덕은지구에 DMC 중흥 S클래스 더 센트럴 아파트를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야 할지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네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직접 좀 상담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자로 주셨네요. 왜냐하면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여기 DMC 중흥 S클래스라는 게 덕은지구에 있는데 우리 또 아파트 이름은 지금 여기 향동지구에 있는 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향동지구에 있는 DMC 중흥 S클래스 더 센트럴인데 이 두 개를 한번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일단 덕은지구랑 향동지구에 둘 다 중흥 S클래스가 있는데 그냥 뒤에 생략하고 중흥 아파트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 덕은지구에도 이제 중흥 아파트가 있고 여기 이제 덕은지구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는 향동지구라고 하는 곳인데 특색이 너무 달라요. 이 향동지구 같은 경우는 양쪽에 그냥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그냥 조그맣게 생긴 도시개발구역으로 해서 주택을 지어놓은 상황이라 그냥 말 그대로 실거주 세력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격의 상승 속도라든가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느리고 굉장히 좀 크질 못합니다. 여력 자체가. 매물 자체도 그런 것들을 증빙해 주는 게 이제 매물이 나오는 건데 세대수 대비해서 한 20%가량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향동지구의 중흥 S클래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굳이 이 아파트를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크게 투자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부동산 자산 증식의 가치는 덕은지구가 더 나아 보이니까 근데 시청자님이 다행스럽게 덕은지구를 지금 헷갈려갖고 아파트는 이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덕은지구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향동하고는 전혀 다르게 작용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일단은 이 덕은지구의 생명은 한강 조망이거든요. 그런데 한강 조망은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 숲 S클래스라는 이름처럼 그냥 숲이야, 숲. 그래서 숲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강 조망은 안 나올 텐데 대신 이 앞에 아파트들이 한강 조망이 나오는 것들이 가격 자체를 좀 이끌어 줄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앞에 보면 여기가 이제 국방부 부지가 되는 건데 앞쪽이 여기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지정 공고 계획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예정이 되고 확정이 좀 될 게 이제 올 12월 말쯤 되면 좀 계획안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자체는 업무타운, 그 다음에 신축 공동주택들, 그러니까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같이 해갖고 그러니까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상암 쪽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경기도 고양시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생활권은 마포 상암지구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산하고 고양 쪽하고는 경기도 쪽하고는 가격 상황이 다르게 좀 연출이 될 거고 천혜 자원이잖아요. 이쪽에 이제 난지공원이라든가 이쪽에 또 DMC 일자리들을 같이 끼고 있고 이 방송국에 대한 일자리들을 다 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추후에 대장 홍대선이 연결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지하철역이 새로 생긴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연결이 이렇게 되게 되면 홍대 쪽으로도 쭉 연결이 되니까 혼자 지금은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되지만 이제 28년 예정이긴 한데 30년까지 기다려 본다고 앞으로 한 7년 정도 기다리게 되면 실제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이면서 한강변에 좀 위치한 신축 아파트촌으로 좀 탈바꿈할 거니까 지금보다의 가치는 조금 상승해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니까 저는 지금 보유 중이시라면 좀 더 추가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6052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현재 레미안 공덕 3차 아파트와 성산 시형 아파트 중에 어디를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도움 주실까요? 네, 레미안 공덕 3차 성산 시형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딱 아파트 두 개를 펼쳐놓고 비교를 하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투자적인 가치를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투자 가치를 고민하신다고 하면 자,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아파트들이니까 직주 근접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을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레미안 공덕 같은 경우는 도심에 대한 일자리,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쪽에 뭐 여의도 쪽의 일자리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일단 DMC가 되겠죠. DMC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뭐 마곡이라든가 또 도심 이렇게 서브로 해서 일자리에 대한 어떤 접근성 자체는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킨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재건축, 요즘 이제 한참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재건축인데, 재건축에 대한 이슈로 본다고 하면 뭐 레미안 공덕은 아직 뭐 재건축이 아니고,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일주일 전이네요. 8월 10일 날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이 지정 그 고시가 돼버렸으니까 아마 이달 안에 그냥 구역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들을 밟는 게 빨라질 거고요. 지금의 정비 계획안대로 보면 35층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뭐 지금 조합원들은 40층까지 추진을 한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35층이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마포라는 지역이 지금 마포에 있는 아파트들을 지금 구분을 하시는 건데, 레미안 공덕 같은 경우는 마포가 동서로 길게 걸쳐 있는 지자체잖아요. 그런데 동쪽에 대표적인 게 지금 레미안 공덕은 아니고, 마포에서는 마레프라고 해서 레미안 푸르조가 이제 대장 아파트로 자리하고 있지만, 마포 서쪽에는 앞으로 성산시형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완전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장래성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레미안 공덕보다는 성산시형이 한 발자국 더 먼저 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장래성에 대한 측면은 무게 중심을 성산시형에다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자님이 처음에 투자 가치, 투자적인 측면을 궁금해 하셨으니까요. 투자 가치는 저는 성산시형이 더 크다고 판단되니까 성산시형 쪽에 좀 투자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냐 거주냐 이 목적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성산시형 손 들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8245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하남 가밀지구의 더샵 포일시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이번에는 거주 중이신 집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가밀지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남하고 이제 연결되는 지역으로 되는데, 이제 가밀 공공주택지구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제 포엘시티가 되는데, 일단 3호선 가장 지금 이 가밀지구에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던 게 지하철 불모지였잖아요. 지하철 불모지. 근데 이 지하철 불모지에서 오금역부터 해갖고 3호선이 이제 연결돼 갖고 교산지구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던 아픔이었던 이 지하철 교통이 개선이 된다. 이게 이제 28년으로 예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 뭐 더 늘어나서 30년이 된다라고 해도 일단 얘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가치는 상승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그냥 마냥 가치가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가밀지구 자체는 아래쪽에 있는 거여 마천이라든가 북위례, 이 위례에 비해서 도시 자체가 그렇게 크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보면 뒤에 있는 굉장히 거대한 지역으로 자리할 이 하남 교산 공공지구, 여기가 반값 아파트가 들어갈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송파에 연결이 됨으로 해서 가격 자체가 키 맞추기로 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뒤에는 반값 아파트들이 무지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은 같이 연결이 될 거고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하남 교산지구 좋은 일 시켜주는데 소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 파괴력이 좀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송파 쪽으로 가든 교산 쪽으로 가든 문화 공공시설 같은 것들은 그쪽을 이용하게 될 거고 오히려 교산에 있는 반값 아파트들이 이 가밀지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을 또 상승하는데 그냥 제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하철이 없던 지역에 지하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면접 평가해야 되니까 앞으로 전망은 주택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2970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현재 고양 삼성 동일 스위트 1차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산동에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세대 주택을 팔아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수익률 관련해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성산동의 몇 번지가 더 중요한데 성산동에 있는 빌라를 팔아서 신원동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참 글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이렇게 전화 상담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산동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모아타운이 이쪽 지역이 좀 많이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선정지, 3차 선정지가 있는데 만약에 성산동에 갖고 계시는 빌라가 모아타운 선정지역에 들어가 있는 빌라다 그러면 성산동 거 파시면 안 돼요. 그냥 갖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성산동 걸 팔아서 그 삼성리 쪽에 있는 아파트를 그것도 거주도 아니고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요. 동일 스위트 같은 경우는 특색이 명확한 아파트예요. 무슨 아파트냐면 그냥 거주야. 그냥 거주.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을 벗삼아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인 거지요. 이게 뭐 역세권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는 또 확인은 뭐 과거에 제가 한 달, 2달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모르겠으나 월세 거래는 여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산동 걸 팔아서 이쪽에서 월세 받겠다 이건 꿈이신 거고 여기는 그냥 매매나 가끔 가다 전세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오히려 전세에 대한 인기는 여기를 선택하는 건 자연 친화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앞에 라피아노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전원주택식으로 잘 꾸며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빠질 거니까 반대입니다. 성산동 거 그냥 갖고 계세요. 오히려 이 동일 스위트를 매도하는 걸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고향에 위치한 아파트 매도 전략을 세워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다시 전화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저희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집값이 뭐 이제 지역에 따라서 반등을 하고 뭐 이렇게 서울은 이제 좀 반등의 선으로 좀 확실하게 들어섰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그냥 사람들 기분에 휩쓸려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세 상승은 바라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지역적으로 물건별로 지역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택에 대한 눈을 좀 더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1:1 상담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고민 갖고 계시는 것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서 이게 좋은 부동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조금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믿을 만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방송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고민 상담 전화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그리고 김종희 소장과 직접 만나서 1:1로 대면 상담 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